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기도 하고 뉴스거리가 많이 없어서 그냥 영상을 안 만들까 하다가 몇 개 이제 눈에 띄는 게 있어서 퍼즐을 한번 맞춰봤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보시다 보면 전체적인 세계 경제 흐름과 코인 시장에 관한 방향성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미리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함축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나코인을 100원에 매수를 했어요. 작년에 이제 누군가가 제 구독자님 중에. 근데 이분이 하락장이 왔어. 또 그래서 100원에 매수한 걸 50원에 손절을 했어. 근데 현재가가 예를 들어서 마나코인이 6,000원이에요. 이게 코인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펀더멘탈이 확실하다, 거대 자본 세력이 배후에 있다, 이러면 추후에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이게 코인판의 현실이라는 거를 아시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견디시면 되고, 김치코인에 관해서 막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렇죠. 근데 저는 웬만하면은 손을 안 대고 별로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찾아볼 뭐 거리도 없고, 일단 뭐 윙클보스에 관해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몇몇 개 코인이 아마 있을 거예요. 뭐 파일 코인이라든가 지켓이랑 뭐 여러 가지, 그리고 DCG 그룹에 관해서,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 관해서도 조금 더 이제 연관을 지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윙클보스 형제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투자 당시 개당 6달러 수준으로 1,100만 달러를 매집을 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6달러, 개당 6달러. 지금 상상이나 가시나요? 비트코인 개당 6달러? 이 가격이 어떤 가격이냐? 베리 실버트가 예전에 이제 언급했었던, 본인이 비트코인을 2012년도에 6달러에 샀었을 때 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타일러 윙클보스 뭐 이 형제들도 사실은 예사롭지 않은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이분이거든요. 타일러 윙클보스, 제미니 거래소 주인장, 그리고 쌍둥이 형제니까 어차피 카메론 윙클보스, 어차피 쌍둥이니까. 근데 카메론 윙클보스가 11월 27일 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난 몇 주 동안에 지켓씨가 무럭무럭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이것은 여전히 암호화폐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프로젝트입니다. 프라이버시는 인권입니다. 해서 또 립을 막 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도 지금 당장 사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게, 워낙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사실은 그냥 쉽게 살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딱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지켓씨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아세요. 윙클보스를 여기 구글에다가 검색창에 이렇게 쳐보시면 코인이 두 개가 보여요. 여기 윙클보스 지켓씨와 윙클보스 파일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2012년도에 6달러에 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립을 했으면 구글 검색창에 이 지켓씨와 파일코인이 뜰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미가 있는 코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크립토 세상에서 엄청나게 포텐셜이 터질 만한 코인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타일러 윙클보스가 이더 및 파일코인은 새로운 아마존입니다 라는 얘기를 과거에 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기사화해서 누군가가 정리해서 이제 썼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최근 일부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앙 집중식 프로젝트 간의 몇 가지 유사점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이더리움과 파일코인은 대규모로 사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암호화폐입니다. 타일러 윙클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일코인에 처음에 초반에 ICO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더리움과 파일코인은 대규모 채택 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 프로젝트다. 그런 식으로 또 정리해서 얘기를 했고,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들을 하신 거고, 그리고 윙클보스 캐피탈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고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투자한 게 있어요. 셀시우스 같은 어떤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블록바이가 있고, 뭐 이건 뭐 코인은 아니고, 자, 그리고 여기 이더리움이 있고, 파일코인이 있어요. 자, 나란히 있고, 여기 스택스라고 있어요. 아마 저한테 댓글에다가 STX 어떠냐고 저한테 이제 자꾸 물어보시는데, 윙클보스 형제도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괜찮다고 이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 많이 하시는 테조스도
버젓이 여기 있어요. 이것도 그냥 장투로 다 끌고 가셔도 나쁘지 않은 코인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G캐시 딱 여기 있네요. 그리고 타일러 윙클보스가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2021년 1월 13일 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게 기사거리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이더리움이 파일코인과 G캐시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는다라는 얘기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에 관해서 타일러 윙클보스는 이미 1월 13일 날 예언을 했었어요. 예언이 적중한 거죠. 정확히.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비트코인은 골드 2.0이다. 이더리움은 탈중앙화된 아마존의 클라우딩 컴퓨팅이다. 그리고 파일코인은 탈중앙화된 아마존의 스토리지다. 저장소다. 그리고 G캐시는 탈중앙화된 개인화된 어떤 머니다. 돈이다. 그리고 다이 같은 경우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런 모든 조각들의 요소들이 탈중앙화돼서 한데 뭉쳐져서 다가올 거다. 그쪽으로 이제 갈 거다. 이 얘기가 이걸 얘기한 거죠, 사실은. 이더리움, 파일코인, G캐시에 관해서 이 3박자를 얘기를 사실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중요성이 파트너십 관계가 맺어졌다는 얘기가 기사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도 분출할 향후에도 분출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되고, 제가 뭐 파일코인을 대표적으로 좀 립을 많이 했고, 시아랑 스토리지는 뭐 그냥 어차피 뭐 저장성 코인 메타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신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파일코인이 대장 코인이고, 그 다음에 지명도가 높은 건 스토리지, 그 다음에 시아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총이 작으니까 아무래도 파딱파딱 빨리빨리 뛰기는 하는데,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 세카이어 캐피탈도 연관돼 있고, 타일러 윙클보스, DCG도 관여가 돼 있는 파일코인에 가중 포인트를 좀 많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일코인하고 스토리지에 관해서 아일랜드 미디어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지금 뭐 현재 아마존과 중앙 집권화돼 있는 어떤 그 데이터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 그래서 첫 번째가 높은 비용, 그리고 두 번째가 느린 데이터 전송 속도, 세 번째가 낮은 보안성. 여기 보안성이 나와 있어요. 중앙 집중식 클라우드 서버는 하나 또는 여러 위치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래서 뭐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가 다 손상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보안성이 되게 낮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개인정보 유출. 다 여기도 보면 사실은 G캐시하고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G캐시도 사실은 G캐시가 파일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파트너십 관계를 맺은 게 다 이거를 다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지금 현재 뭐 여러분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시는 코로나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쿠팡 같은 경우는 미리 알고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 광고를 본 게 시간이 조금 됐어요. 한 일주일 전인가? 부터 봤거든요. 근데 이 미디어에 나오는 뉴스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뉴스들 있잖아요. 뭐 변이가 어떻게 됐다, 위급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부터 광고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 1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쿠팡 이츠 위크를 해요. 이 이벤트를 해요. 이 무슨 얘기냐? 이 비하인드에는 소프트뱅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위시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음 주 아마 29일 날 정도 될 텐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했을 때 아마 다른 나라도 아마 비슷비슷하게 할 텐데 아마 락다운 시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 결정을 내려서 아마 지금 위드 코로나 체제를 전면 중단시키고, 그렇게 가면 당연히 이커머스 업체나 아니면 이런 업체들은 반사 이익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JP모건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맨하탄에서 텍사스로 이주를 했죠. 눈치 빠르게 전체 직원을 3,000명을 끌고, 그죠? 그거랑 비슷한 이치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코인하고 무슨 상관이냐? 코인하고 상관이 있죠. 요 기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많은 일이 아마 있을 거예요. 테이퍼링에 관한 얘기도 그렇고, 금리에 관한 얘기도 아마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훅 미뤄져가지고 2023년으로 아마 훅 미뤄지지 않을까. 제가 어저께도 아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저께 아침에.
그리고 쿠팡이 뭐 망한다 망한다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시면 소프트뱅크만 뭐 여기 참여한 게 아니라 세카이어 캐피탈도 여기 참여했어요. 블랙록도 여기 참여가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쿠팡이 망할 수가 있을까요? 전 세계 금융 세력 중에 손꼽는 세력들이 다 붙어 있는데 거기다가 중요한 건 세카이어 캐피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카이어 캐피탈은 뭐 전 세계에서 중요한 회사란 회사에는 뭐 다 지분 참여가 다 돼 있더라고요. 참고로 이제 세카이어 캐피탈이 파일코인에도 참여를 했었어요. 파일코인 투자자 중에 또 하나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돼요. 지금 뭐 흔들리는 시장 장세에서 막 이렇게 불안해 하시기보다는 블랙록은 뭐 아시겠지만 현재 10조 달러가 넘는 자금을 아마 운용하는 회사일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쿠팡이에 관해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소프트뱅크에 관해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짚고 넘어가면 DCG에 직접적으로 투자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저도 소프트뱅크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제 채널에서는 아마 2018년도 그때 여름부터도 아마 소프트뱅크를 주제로 해서 영상을 아마 되게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할까 이러신 분들도 아마 무슨 코인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해달라고 하실 분은 있는데 저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건 비전 펀드에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 뭐 애플사, 아랍에미리트 국부 펀드, 골드만삭스, 마이크로소프트, 카자흐스탄 국부 펀드, 미조 파이낸셜 그룹 뭐 다 마찬가지. 전 세계 뭐 다국적 기업의 뭐 금융 엘리트 세력은 다 붙어 있는 거니까 DCG 그룹에서 운영하는 그레이스케 자산 운용사도 당연히 잘 나갈 수밖에 없고 이미 정해진 수순에 정해진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물 ETF가 언제 승인 날지 모르겠지만 순서대로 차곡차곡 ETF가 승인이 분명히 날 거예요. 뭐 CNBC에도 이 기사가 나왔잖아요. 10빌리언만큼 가치가 올라갔다. 소뱅과 구글도 투자를 진행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 글렌 허친스 이분에 관해서 이제 오늘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실버 레이크에 관해서는 이제 말씀드렸는데 버트 파이낸셜이라고 이게 전 세계 주식시장, 금융 파생시장하고 전체를 다 조율하는 회사예요. 그거를 움직이는 사람이 이분이에요. 이분. 사실은. 그래서 버트 파이낸셜의 지분의 15%인가 아마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지분자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DCG 그룹의 이사로 있으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게임 끝났다. 이건 더 이상 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버트 파이낸셜은 전 세계 230개 이상의 주식이나 상품, 통화, 옵션, 고정 수입 및 기타 유가증권에 대한 실행, 유소성 소싱, 분석 및 중개자. 이게 중요한 거죠. 중개자, 중립적, 워크플로우, 기술의 다중 딜러, 플랫폼 및 양명 견적을 포함한 제품군을 제공합니다. 이런 상품을 다 만들어서 뿌리는 사람들이요. 스프레드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버 레이크가 참여해서 제휴해서 특정 판매 주주에 의해 클래스 A 보통주의 2차 공모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이러면서 15%의 지분이 아마 참여가 돼 있을 거예요. 실버 레이크에서. 실버 레이크는 아마 아실 거예요. 글렌 허친스하고 관련이 돼 있다. 그리고 활동에 관한 거는 여기 보시면 36개국에 235개 이상의 거래소, 시장 및 다크풀에서 운영된다. 그래서 뭐 NISE, 유로넥스트, 나스닥, 그리고 CME 시장에 관한 거, 그런 것, 아멕스도 여기 포함해서 이제 나와 있어요. 뭐 금속 광물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전 세계 흐름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코인 시장 내가 왜 어떤 코인을 선택을 하면 왜 이게 중요한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흐름을 보려면 여기 전 세계 4대 회계법인이 있어요. 빅4 4대 회계법인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라이스 워터스 하우스 쿠퍼스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영국의 기업인데 1849년에 설립이 돼 있어요. 근데 PwC가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2020년 매출액 기준에서 전 세계 2위 회계 경영 컨설팅 업체예요. KPMG, 그러니까 4대가 뭐냐면 딜로이트, EY 등 함께 4대 회계 법인에 속한다. 그러니까 예전이죠. 예전에는 딜로이트,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딜로이트인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재 딜로이트가 삼성전자 회계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듯이 PwC는 3일 회계법인하고 파트너십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딜로이트가 삼성전자 회계 감사를 하는데 그 전에는 3일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봐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회사이고, 그리고 2018년 회계 연도 기준에서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중 86%가 PwC의 고객이 되어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근데 여기서 향후 이제 그러니까 2050년까지 어떻게 될까? 장기 전망에 관해서, 세계 경제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왜 자꾸 얘기하냐? 뭐 중국하고 무슨 뭐 인도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이제 보실 분 있는데, 이런 거를 알아야 코인 시장에서 딴 사람보다 조금 더 먼저 선점을 할 수가 있어요. 확신을 갖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인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서 이제 레포트를 하나 발표를 해요. 이게 아마 올해 총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예전에도 아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4가지 사항이 있어요. 2050년까지 세계 경제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하여 기술, 기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인구 증가율을 훨씬 앞질를 수 있다. 그래서 신흥시장,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죠. E7, 평균적으로 선진국보다 약 2배 빠르게 성장할 거다. 이에 따라 2050년에는 세계 7대 경제대국 중 6개국이 중국이 1위가 되고 인도가 2위가 되고 인도네시아가 4위에 중심으로 신흥 경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미국은 2050년까지 세계 GDP에서 3위까지 떨어질 수 있는 반면 EU 27개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아래로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국가들 있죠. 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들 있죠. 거기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쭉 하락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머징 국가들이 10위권 안으로 다 전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고,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데, 전 세계 이제 경제 어떤 그 쉐어하는 측면에서 2016년에서 2050년까지 가면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8%에서 20%까지 늘어나고, 미국은 16에서 12%로 4%가 감소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인도예요. 인도가 전 세계 경제에서 쉐어하는 비중이 7%에서 15%까지 늘어나요. 근데 여기 EU 27은 15%에서 9%로 떨어져요. 여기 나와 있죠. 1995년에는 이머징 국가가 되게 작았어요. G7이 거의 과반수 이상 경제를 차지했고, 2015년 정도 됐을 때 거의 뭐 비등비등한 비율인데, 2040년이 되면 G7,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선진국들의 비중은 약세흐름으로 가서 미미해지기 시작을 해요. 2040년이 되면 E7이 득세를 할 거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PPP 기준에서 GDP가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중국이 계속 성장을 해요. 계속 성장해요. 그리고 인도가 어느 순간 미국을 제치고 치고 올라가요. 인도가 2위 자리, 3위권에 미국이. 그러니까 성장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영국은 거의 뭐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코인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 지금 약세 흐름이 있고 펌핑이 없는 코인들도 그래서 중요한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짙은 색깔이 있는 게 성장률이 되게 빠른 거. 그리고 약간 흐린 색깔이 성장률이 되게 약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 눈에 띄는 2개의 국가가 보이죠. 여기 중국이 있고 인도가 보여. 특히나 인도 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2배 이상 성장 속도가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면, 한국 같은 경우는 13위에서 여기 보시죠. 13위에서 쭉 하락을 해서 18위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통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13위에서 18위까지 떨어지고, 캐나다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뭐 이민 가고 싶어하는 캐나다 같은 경우는 17위에서 쭉 떨어져가지고 22위. 그러니까 얘네도 뭐 별 볼 일 없고, 호주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한데, 호주는 19위에서 쭉 떨어져가지고 28위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10위가 더 떨어지는 거죠. 단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자원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3차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니까 물리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중요성이 사라지죠. 점진적으로 퇴색되죠.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어떤 그 가치도 퇴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통화 가치도 호주 달러도 되게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의외인 게 눈여겨봐야 되는 게 두 개 국가가 있는데 인도랑 나이지리아인데 22위에서 급상승을 해서 14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CTC 코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나이지리아하고 어차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대륙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포텐셜을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자 인도가 그렇게 경제가 급성장하면 과연 이 인도 전역에 인도에서 가장 큰 페이먼트 시스템을 가진 페이티엠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리고 왜 엔투그룹과 자 알리바바 그리고 소프트뱅크는 이렇게 많은 지분을 페이티엠에 가지고 있을까? 자 중국 애들이에요. 중국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죠? 그럼 WRX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인도 시장이 그렇게 급성장하는데 GDP, GNP가 그렇게 많이 급속도로 올라가는데 과연 WRX 인도 거래소 코인은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베리실버트가 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덧붙여서 베리실버트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2012년에 비트코인을 6달러에 샀다 이러면서 뭐 호라이젠 코인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격대가 뭐 1달러 10센트, 20센트 요런 가격대를 보고 사람들은 폭락할까봐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BNB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BNB 같이 되지 않을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홀딩하고 있는 사람은 막 안 간다고 막 이렇게 조바심 내고 그러지 마시고 급전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그냥 끌고 가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은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브리핑 했던 거를 다 이렇게 총망라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까? 그리고 여기 엔트그룹이 나와 있잖아요. 엔트그룹, 알리바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그 폴리 네트워크, 그러니까 폴리 네트워크랑 해가지고 제가 온톨로지나 아니면은 뭐 네오코인에 관해서 많이 안 가니까 근데 그거는 마지막 판단은 개인의 판단이에요. 저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 누가 돈을 뭐 그걸로 뭐 10배를 벌었다, 뭐 100배를 벌었다, 얼마를 벌었다,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판단, 그거는 자기 복이에요. 그 코인에서 수익을 나든 못 나든, 뭐 손절을 하고 나가든, 그러니까 뭐 디센트럴 랜드도 100원에 샀다가 50원에 손절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60배가 오른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자기 복이죠 뭐. 근데 계속 그거를 경험하시다 보면 자기 자신이 알아요. 자기 자신의 타고난 그릇이나 자기 인생의 숙명이라고 할까? 어떤 그런 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각자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운이 있는 사람이나 운이 없는 사람이나. 근데 중요한 건 공부를 해서 파악을 하면 내가 이 코인에 왜 투자를 해야 되나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이 생기니까 그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조금 수익률도 더 크게 가져갈 확률도 되게 높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막 이런 얘기를 유튜브 영상에서 하면 이런 거를 카피해가지고 본인들 영상에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한테 뭐 또 해가지고 또 돈 벌게 해주고 그 뭐 유튜버가 뭐 잘 되고 하면은 저한테도 뭐 사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그냥 나쁘게는 생각 안 해요.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빚을 지는 거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개념으로 그냥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냥 좋게 모든 걸 그냥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긍정적이게 지금 불안한 코인 시장이긴 하지만 어쨌건 디테일한 뉴스나 이런 거는 또 나중에 또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그래서 뭐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 관련된 뭐 DCG하고 소프트뱅크 다 이런 뭐 거시적인 어떤 그 흐름이 좀 그림이 안 보이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텐데 계속 영상을 보시고 직접 구글링을 해보시고 키워드를 맞히시다 보면 그 그림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아, 왜 이게 XRP가 왜 안 올라가나? 무슨 코인은 왜 안 올라가나? 안 올라갈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안 올라갈까요? 네,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